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Q&A 질문 답변 시간인데요. 이런 질문 하나 남겨주셨어요. 전기 기사로 들어가면 전기 기사, 그러니까 시설 과장으로 들어가면 뭐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그분 정확하게 쓰신 거는 공부, 유튜브, 주식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물으셨고, 제가 우리 시설 과장님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진 않던데요. 못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 많다던 게 아닌가 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많은 것.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답글을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케바케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상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겠구나라는 금방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 중에서 일이 많은 곳, 민원이 많은 곳의 특징들을 몇 개를 알려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대수가 많은 곳, 그러니까 대단지죠. 세대수 많은 곳. 1000세대 넘으면 일단 많은 거예요. 뭐 3000세대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세대수 많은 곳.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뭐 20년 넘었다. 그 짤이에요, 그냥이에요, 그거는. 자, 한 6년 이내다. 그러면 신축에 속해요, 비교적. 근데 이제 뭐 10년 넘어갔다. 그러면 또 이제 슬슬 많아지기 시작하고 20년 뭐 이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냐면 어르신이 많은 단지. 동네 그 노인분, 요새는 시니어 세대라고 그러죠. 네, 그분들이 많은 단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많은지 사는 게 많은지 그 어르신들이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아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그게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드물어졌는데 명절 있죠, 명절. 명절 때 단지에서 차가 평소보다 비더라, 없어지더라. 그러면 거기는 젊은 사람 사는 곳이고요. 평소보다 명절 때 차가 늘어나더라. 그러면 거기 어르신 사는 곳이에요. 네, 이게 예전에 그랬는데 요새는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자꾸. 명절 때 이제.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뭘 많이 보냐면 그 아파트 단지의 장서요, 장. 그 목요일 날 같은 때 뭐 이렇게 부녀회에서 장 서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올 때 봐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연령층. 거기에서 도는 사람들이 가장 집에 많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시간이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가 낮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어르신 별로 없는 곳이고요. 낮 시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무진장 많더라. 그럼 거기는 어르신 많은 곳이에요. 자, 요런 곳이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특징입니다. 아파트 특징이. 그러면 이런 민원 많은 곳에서 자, 민원만 가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있는 곳만 하더라도 적은 편인데도 이번에 그 전기 직무고시 들어가고 나니까 세대마다 방문해야 돼가지고 지금 세대 돌고 있거든요. 이런 때는 아예 책상에 앉을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기 하고 뭐 평상시에 별일 없다. 뭐 크게 뭐 없더라. 그러면은 이제 책상에 이러면은 이제 뭔가 조금 해보거나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는 보여요. 그냥 대놓고 하지는 못해요. 네. 자, 요게 일반이에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볼게요. 아파트 이제 이런 민원이 많은 아파트가 있고요. 민원이 많은 아파트가 있고요. 민원이 적은 아파트도 있죠. 네. 신축 세대 민원 적겠냐요? 아니요. 신축도 많아요. 그 새로 지은 지 1년 안 된 아파트들 민원 엄청 많습니다. 아주 갑질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런 데 말고 한 4년,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아파트부터 한 8년 정도 되는 곳, 요런 데가 제일 무난한 곳이죠. 아파트 중에서는. 그리고 세대수 작고. 자,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는 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로 간대요. 오피스텔에 민원 많을까요? 심지어 이 오피스텔의 비중이 투룸, 쓰리룸이 아니라 원룸이 지대하게 많대요. 그럼 여기 민원 많을까요? 민원 거의 없어요. 이런 데는. 왜냐면 다 임차인이거든요. 주인 안 살거든요, 거기. 임차인들이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뭐 고장났다, 뭐 안 된다. 그건데 대부분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자 맡기거나 외부에다가 공사업체 부르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런 데는 할 일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적죠. 네.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보다 더 적은 데 가시려면요, 지식산업센터 가시면 돼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죠. 자, 여기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상가나 공장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그만 그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일이 별로 없어요.
뭐 해봤자 뭐 전등 나갔는데 갈아달라고 이 정도. 뭐 기타 뭐 화장실에 뭐 저기 한다는 그런 거 정도. 크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면 시간이 많겠죠. 자, 눈치 보는 건 많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자, 빌딩 여기서 뺄게요. 그때 말씀드린. 자, 지금 느낌 오시나요? 민원 많은 아파트, 민원 적은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에 지식사업센터. 이게 뭐였어요, 아까 그때 순서가? 네, 연봉이 줄어드는 순서예요. 연봉이 점점 줄어요. 그 뜻은 뭐냐면 돈을 많이 줄 때는 시간이 많이 그냥 소요가 되는 거고요. 돈을 적게 주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적다는 거죠. 얘네들이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할 일이 많으면 연봉을 높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와요. 얘가 나가요. 왜냐면 연봉 대비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뽑죠? 또 들어와요? 또 나가요. 또 들어와요? 또 나가요.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이 관리소에서는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적응하고 알아가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시간 되기 전에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새로운 사람이에요. 일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관리소장은 아, 연봉이 적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연봉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연봉 좀 올렸어요? 그 다음에 왔어요. 근데도 나가요? 더 올려요.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곳, 예를 들어서 직산업센터 어디? 그래서 연봉이 딱 적어요. 딴 데는 막 300만 넘게 받는데 여기는 230이에요, 세전. 그러니까 세전 230이니까 세후 받으면 한 205만 원이나 21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요, 들어와서. 그럼 여기가 올려줄까요? 연봉 안 올려줘요. 그냥 연봉이 그거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작은 연봉을 가지면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안 나가고? 자기가 하는 일 대비 연봉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적은 데를 가면요, 시간이 많은 거고, 연봉이 많은 데를 가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연봉 얼마부터 얼마. 기존의 경우 그때 280에서 한 350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데 한두 개씩 더 있는 거 있어요. 거의 극히 드물지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가잖아요. 280인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간이 많은 거고요. 350 받는 데 가면 시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일로 가셔야죠. 많이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 정작 질문한 거는 전기기사를, 아마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신가 봐요. 전기기사를 걸고, 관리 과장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냐. 요거는 기존보다는 약간 달라요. 자, 관리과장 전기 선임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기 선임 거는 사람이 많을까요? 잘 없을까요? 네. 싫어서 없을까요? 아니면 숫자가 모자란 걸까요? 네, 모자라요. 모자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전기 선임할 수 있는 관리과장 한번 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관리과장 딱 왔는데 여기 일 많네, 뭐 하네, 그러면 나가죠. 그럼 또 구해야 되죠. 또 나가죠. 또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점점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이 되게 작아. 월급이 되게 작아요. 월급. 근데 관리과장이 월급이 되게 작은데 이 관리소장도 다른 데 과장들 월급을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왜냐면 저 주택관리소표에 다 나와 있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게 주는 걸 아는데 적은 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고 계속 있어. 그러면 관리소장이 관리과장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자, 관리소장이 뭐 드물게 기존 주인부터 과장 거쳐가지고 관리소장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관리소장들은요, 기술 쪽을 전혀 몰라요. 이쪽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한테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이 월급 적게 받는데 있어주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관리소장이 관리과장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쟤 나가면 올 사람 없거든요. 그럼 눈치 볼까요? 예, 눈치 봅니다. 자, 굉장히 적은 월급에 과장 선임, 정기 선임을 딱 해주고 있는데 여기가 딱 관리소장은 또 못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눈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이 여기서 뭐 공부를 하든 말씀대로 유튜브를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네, 눈치 볼까요? 과장이 관리소장 눈치 볼까요? 이때는 안 보죠. 이때는 진짜 과장 지 맘대로 다 하죠. 그래도 관리소장이 못 잘라요. 그 가격에 이전 사람 못 구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딜 가야 돼요? 급여가 낮은 거. 그래서 왜 과장은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300에서 420까지인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300인데를 가버려요. 예, 아예 300인데를. 아니면 가끔 290 있으면 거기 가보세요. 그러면 과장의 290, 300 이하는 과장한테는 있지도 않는 건데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 나갈까봐 계속 눈치 봐요. 그럼 거기서 제 맘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케바케라는 소리를 제가 한 겁니다. 케바케. 네. 어디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여가 쌀수록 그래서 아파트는 힘들고 오피가 그거보다는 쉽고 지산이 더 쉽고 하는 그 얘기가 한 거예요. 언젠가 지산에 있는 뭐 과장님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일이 없어서 맨날 놀더라고요. 진짜. 계속 앉아서 그냥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어떤 사람 게임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데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특히 아파트에서 그런 걸 못 봐요. 그거를 하는 거를 주민이 보면은요. 입주자 대표에 난리 올리고 막 난리 나요. 그때. 그건 진짜 눈치 보셔요. 소장님은 어떻게 뭐 안 할지 몰라도 입주민이 보면은 그거 막 카페에다가 신고하고 난리 나요, 아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나 케바케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이 질문 주신 분. 나한테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급여는 한 좀 적게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적게 주는 데를 가세요. 그래야 원하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요런 거를 보고 이제 시설 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 그런 데가 훨씬 많습니다. 계속 출근 때부터 퇴근 때까지 그 9시부터 6시까지 한 번도 제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시고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답변이 잘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